그러면 지금부터 06 벡터의 내적 5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요, 벡터 방정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벡터 방정식을 배우게 될 텐데, 자, 이 벡터 방정식의 수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학습 목표가 뭔지 조금 정리하고 갈게요. 자,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자. 우리 같이 시작! 지금부터 우리는 벡터를 이용하여 표현된 도형의 방정식들을 공부할 것이다. 자, 그런데 도형 방정식 나오면 우리 수학상에서는 어땠습니까? 막 방정식을 열심히 풀었을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될 이 벡터 방정식의 핵심 포인트는 방정식을 풀어 이런 행위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요. 어떤 벡터를 이용한 식을 보는 거지. 방정식을 딱 보는 거야. 봤을 때 와! 이 벡터 방정식 보자마자 얘가 직선인 줄 알겠네. 얘는 어떤 직선이야. 얘는 어떤 원이야. 얘는 어떤 평면이야. 이제 공간으로까지, 공간 벡터까지 가게 되면 얘는 어떤 평면이야. 얘는 어떤 구야 라는 것을요. 식만 봐도 그냥 아 얘는 뭐구나 라고 파악하는 것이 어떤 도형과 관련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에 집중이 돼 있다요. 즉 식을 보자마자 아 얘는 직선이구나 원이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 벡터 방정식에서 다루는 도형은 4가지입니다. 자, 우선요 평면 벡터에서는 직선과 원을 다룰 거고요. 공간 벡터에서는 평면과 원이 공간에서는 뭐로 발전되겠어? 구, 공 같은 거지. 구, 요런 4가지 도형 중 어떤 도형과 관련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하다요. 즉 한마디로 말해 벡터 방정식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무슨 도형이겠구나 라고 요 도형의 자체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요. 자, 그럼 벡터 방정식은 어떤 방식으로 도형을 표현할까? 자, 2가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배워왔던 아주 중요한 주제 1차 결합과 그 후에 열심히 배웠던 내적이라는 개념이 있죠? 요거 2개를 이용해서 도형을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뭐뭐뭐뭐 배우게 될 거다. 직선, 원, 평면, 구. 예, 적어놓으십시오. 직선, 원, 평면, 구라는 벡터 방정식들은 아주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표현 가능하다. 즉 표현 방법이 되게 많다. 그래서 어려운 것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근간에는 뭐와 뭐가 있을 것이다. 1차 결합과 내적이 있다라는 것을 벡터 방정식은 이 2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표현이 되고 그 표현된 도형들은 평면 벡터에서는 직선과 직선과 원일 거고 공간 벡터에서는 평면과 구가 될 거다 라는 정도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53페이지 보도록 하자. 53페이지. 자, 지금부터 직선의 벡터 방정식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야. 하나하나씩 알아볼 거예요. 자,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란 어떤 직선 위의 모든 점들의 위치 벡터를 적어 놓으십시오. 모든 점들, 어떤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위치 벡터를 규정하는 벡터에 대한 등식을 우리는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다 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우리가 직선을 볼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자, 우리가 수학상에서도 한 점과 기울기를 가지고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또 뭐도 있었으니까 2점을 가지고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 절편을 가지고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듯이요. 여기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선 첫 번째, 유클리드 기하상으로 한 점과 방향 벡터가 주어진 직선의 벡터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한 점과 방향 벡터가 주어진 직선의 벡터 방정식을 공부해 볼 거예요. 자, 방향 벡터가 뭔데요? 방향 벡터는 수학상에서 배웠던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녀석입니다. 즉,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는데 유클리드 기하상으로 성분화시킨 해석 기하가 아니라 유클리드 기하상으로 생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결론부터 내리고 지금부터 증명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치 벡터가 A인 점 A를 지나고 벡터 U 벡터의 평행한 직선의 벡터 방정식을 만드시오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 직선의 벡터 방정식, 즉 볼까? 요게 벡터가 하나 있어요. 얘가 U 벡터야. 즉 기울기가 되는 방향 벡터라고 할 거예요. 자, 이때 한 점 A를 지나고 요 방향 벡터에 평행한 직선을 만들게 되면 어떤 평행한 선을 그어서 요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은 지금부터 요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위치 벡터를 모아 가지고 P 벡터다라고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 P 벡터를 만들게 되면요. 요때 A라는 점을 지나잖아. A라는 점의 위치 벡터가 뭐 A 벡터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 A 벡터에다가요. T, U 벡터 한 것이 바로 한 점과 방향 벡터 U 벡터가 주어졌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이다라는 거. 우선 결론부터 정리를 해놓고 증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단 요때 T는 당연히 실수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째서 요런 벡터 방정식이 나오는지 지금부터 증명을 하나하나 좀 해보도록 하자. 예. 자, 우선요 여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다시 할 거예요. 적어 놓으세요. 얘가 방향 벡터야. 그리고 이 방향 벡터에 평행한 이런 직선의 벡터 방정식을 내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점 A를 지나고 0 벡터가 아닌 U 벡터에 평행한 직선의 벡터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 우선 좌표 평면 위의 점 A를 지나고 U 벡터에 평행한 직선 위의 한 점, 이 직선 위의 한 점을 선생님이 P라고 이렇게 놓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뭘 알 수 있냐면요. AP 벡터와 U 벡터는 서로 평행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그림 보니까 AP라는 두 점을 이용해서 만든 이 AP 벡터와 저 방향 벡터 U 벡터는 당연히 평행하지요. 자, 선생님이요 앞에서 가르쳤던 내용이죠. 평행하면 얘를 세 글자로는 실수배, 네 글자로는 크기 조정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자, 그러므로 얘는 실수배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다? AP 벡터는 TU 벡터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 점 A와 B의 위치 벡터를요 선생님이 각각 A 벡터, B 벡터 이렇게 한번 놓아 볼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때요 여기에 보이는 AP 벡터를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D 빼기 앞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AP 벡터 자리에 대신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를 대입해서 요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한번 내려 썼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 P 벡터는 A 벡터 플러스 TU 벡터다 라는 우리가 저 맨 위에 박스에 정리해 놓은 요런 벡터 방정식,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 탄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우셔야 해요. 네. 그래서 얘는 A 벡터라는 A라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U 벡터와 같은 그런 직선이구나 라고 좀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런 식을 딱 보자마자 직선이네 라고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직선은 뭐? 1차 결합이죠. 무슨 벡터 더하기 무슨 벡터는 1차 결합이죠. 1차 결합을 이용해서 직선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반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까는요 막 이용해서 직선의 벡터 방정식을 만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직선의 벡터 방정식을 딱 보았을 때 기하적으로 얘는 어떤 직선이겠구나 라는 걸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야. 자, 즉 내가 어떤 식을 봤더니 P 벡터는 A 벡터 플러스 TU 벡터다
이런 식이 나와 있을 때 이건 어떤 직선 이치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요 t는 실수잖아. 뭐 다양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실수가 올 수 있는데 요게 몇 개 넣어보는 거지. 나 0 넣어볼래. 나 요번에는 1 한번 넣어볼까 해. 나 요번에는 2라는 숫자를 t자리에 한번 넣어볼까 해. 나 요번에는 3이라는 숫자를 한번 넣어볼까 해. 요런 작업 우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얘를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벡터의 위치 벡터이기 때문에 A 벡터는 요 벡터야. 그런데 이제 요게 U 벡터였잖아요. 자, 0 곱하기 U 벡터 그냥 이거야. A 벡터에다가 0 벡터 더해봤자 뭐야? A라는 요 점, 위치 벡터 하나 나오죠. 요거는 A 벡터에다가 1 플러스 U 벡터를 하면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요런 위치 벡터가 하나 만들어질 거야. 얘 더하기 얘는 얘야 라는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요번에는 이 U 벡터이므로 요 벡터의 길이를 2배 증가시켜서 평행사변형법으로 그림을 그리면 요 점의 위치 벡터가 나올 거고, 자, 3U 벡터는 요 길이를 이제 3배 증가시켜서 다시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요 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위치 벡터들을 모아 연결한 것, 요것이 바로 저게 보이는 P 벡터가 될 거다. P 벡터는 요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래쪽에 자, U 벡터를 우리는 직선의 무슨 벡터라고 부른다? 방향 벡터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얘는 방향 벡터라고 뭐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직선에서 기울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이런 구조의 식을 봤어요. P 벡터는 A 벡터 플러스 T U 벡터야. 이런 걸 보면 우리는 A 벡터의 위치 벡터, A 벡터의 위치 벡터, 즉 종점을 지나며, 저건 직선인데 한 점을 지나. 그런데 바로 A 벡터의 위치 벡터인 즉 종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뭐에 평행하다? U 벡터에 평행한 이런 직선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자, 됐나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직선의 벡터 방정식은 되게 다양한 형태, 정말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꼴랑 하나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두 번째. 자, 해석 기하상으로 해석한, 앞에서는 우리가 뭐였어요? 유클리드 기하상으로 해석한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었다면요. 요번에는 해석 기하상으로 해석한, 즉 해석 기하의 해석은 좌표, 벡터에선 성분이라 불리는 녀석이죠. 성분이 주어진 직선의 벡터 방정식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자, 한 점 A를 지나고 방향 벡터가 U1, U2인 직선의 벡터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요. 그 직선의 벡터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U1분의 X-X1은 U2분의 Y-Y1이다 라는 이런 방정식이 바로 직선의 벡터 방정식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좀 흥미롭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방향 벡터가 나와 있어. 즉 X 성분과 Y 성분이 주어졌는데 이 앞쪽에 X 성분이 주어졌고 이 뒤쪽에 Y 성분이 주어졌죠. 이때 바로 이 U1이라는 이 X 성분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기울기 같은 거 얘기할 때 그래 방향 벡터는 기울기랬어. 우리 기울기 뭐라고 얘기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 U1, U2가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의 역할을 합니다. U1이 뭘 의미한다고? X의 변화량을 의미하고요. U2가 일명 Y의 변화량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저 벡터 방정식을 유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1번에서요. 유클리드 기하상으로 해석한 직선의 벡터 방정식을 외웠어요. 자, 뭐라고 외웠어? 시작! P 벡터는 A 벡터 플러스 TU 벡터라고 이렇게 외우셨죠? 이 녀석을 모두 성분으로 바꿔볼 겁니다. 우선 P 벡터는 뭐야? 내가 모르는 어떤 점들의 모임인데 그 점이 직선이었던 거죠? 얘는 X, Y 뭐 어떤 점들의 모임이야. 그런데 이 점들의 모임은 어떻게 만들어진대요? A 벡터. A 벡터의 성분은 X1, Y1이네요. 더하기 T에 U 벡터의 성분은 죄송합니다. 수업 중입니다. 잠시 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자, U1, U2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우리요 이 녀석 벡터끼리의 덧셈 배웠으므로 결국 얘는 X, Y는 이렇게 X좌표끼리 더하고 이렇게 곱하고 하면 뭐가 돼? X1 플러스 TU1, Y1 플러스 TU2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결국 우리는 X성분은 X성분끼리, Y성분은 Y성분끼리 같다라고 놓으면 X는 X1 플러스 TU1, Y는 Y1 플러스 TU2와 같다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개의 식에서 뭐를 소거할 거냐면요. 매개 변수 T를 소거해 버릴 거예요. 즉 앞에 나와 있는 이 식을 T는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해야 돼? X1 넘어가니까 X-X1이 될 테고 U1은 나눠줘야 되니까 분모로 내려가겠죠? 즉 T는 U1분의 X-X1이 나와. 똑같은 원리로 T는 U2분의 Y-Y1이 나와요. 근데 T하고 T는 결국 같으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떤 식을 만들 수 있다? U1분의 X-X1은 U2분의 Y-Y1이다 라는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식도 어떻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사실 훨씬 중요한 식 같아요. 앞에 있는 식보다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아래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그래서 포인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에선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학생들이 되게 실수를 많이 하는 실수 포인트인데 분자에 있는 x와 y의 개수가요 1이 될 때만 방향 벡터를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1이라면 방향 벡터는 3,5야 라고 막바로 읽어주시면 돼요. 하지만 x, y의 개수가 안타깝게도 1이 아닐 때는요 1로 바꾼 후에 방향 벡터를 해석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의 방향 벡터 해석하세요 하면 여기는 x의 개수가 1이니까 그냥 밑에 3을 그대로 읽어주면 돼.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y의 개수가 플러스 1이 아니잖아. 그럼 플러스 1로 만들려면 분수식에 분모와 분자를 모두 다 뭐로 나눠버린다?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셔야 돼요. 즉 얘는요 마이너스 2분의 5고 얘는요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y까지 이렇게 바꿔서 y의 개수가 플러스 1이 되게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때 분모에 있는 이 녀석이 바로 방향 벡터에 관여하는 녀석이 돼버려요. 요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나와 있는 요 식은요, 즉 U1분의 X-X1은 U2분의 Y-Y1이다 라는 요 식은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그런데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U1이 0이고 U2는 0이 아니야 뭐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혹은 U1은 0이 아닌데 U2는 0이야 뭐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냐? 직선이요 X축 또는 Y축에 평행하다 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X축에 평행한 직선, 이렇게 생긴 직선들 우리 수학상에서 뭐라 배웠어? Y는 무슨 숫자? 뭐 Y는 1, Y는 2, Y는 3 이런 거 배웠죠. 그리고 X는 1, X는 2, X는 3 뭐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바로 그런 식이 나오는데 식을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U1이 0이라면 식이 이렇게 돼버리겠네. 0분의 x-x1은 뭔지 모르는 u2 살아있을 거고 u2분의 y-y1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0이 나온 식이 있으면 얘는 볼 필요가 없고요. 분모가 0이면 무조건 분자도 100% 0이 돼야 돼. 이런 생각 가져두시면 좋아요. 오, 0이네? 그럼 분자도 0이어야 돼. 그래서 분자에 있는 x-x1은 0이라는 식을 정리하면 무슨 식이 돼? x는 x1이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므로 무슨 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겠다?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겠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반대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U1은 0이 아니니까 살아있는 이런 상태에서 U2 자리가 0이 나오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한다? 분모가 0이면 분자도 무조건 0이어야 돼. 식 만들어 보면 Y단, Y1이란 식이 나오겠죠? 무슨 축에 평행한 직선이다? X축에 평행한 직선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